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철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현중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명진 모교 기계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익산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전호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동창에서 최동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독한 기계자동차학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태원 기계자동차학부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승학 전기공학과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동희 로봇 응용학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박남진 건설공학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진혁 건설공학부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장호 산업공학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우 국제통상학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동 홍보이사 참석하셨습니다. 경일인 등반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는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모교 홍보팀에서는 총동창회의 성원 덕분에 올해도 모교가 여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알려왔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는 교육부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연간 7억 원을 지원받아 베이비 부모와 같은 성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대학 시절의 평생교육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교육부로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창업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창업교육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표창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교육부 2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 결과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던 2011년도 1주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서 2회 연속으로 가장 먼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대학평가인증기관은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대학평가 제도입니다. 이는 모교와 그동안 축적해온 탄탄한 실력을 대한 자신감의 발표이자 교육부가 모교의 우수한 역량을 대구 경북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인정해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는 자중자애하시고 특히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에서 어떤가는 모교와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동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원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한테 축하패를 전달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 추천을 한 분이 이홍구 골프 준비위원장하고 부산동창회 조민현 회장이 동기랍니다. 이분이.
그 뒤에 이력서를 보시면은 박기동이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했는데 이분은 뭐 훈장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그 전국에서 뭐 유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분을 뭐 축하회를 전달하기로 본인이 대구 경북 회장은 뭐 아무나 좀 뭐 이래 많이 했는데 전국으로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축하표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안 나왔는데 한 2명 정도는 그 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 추가해서 나중에 축하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10일 날은 많은 분들이 회의를 좀 참석해 주실 것을 좀 학과 동창 회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이 잔에 담고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야야야! 30년간 지금 이제 이한수 회장님 하는데 회장님이 한 10분 바뀔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이뤄주시길 바라면서 경일대학교 총동 창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야야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올해 못다한 거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저도 뭐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뭐 최악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뭐 세무조사를 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3월 달에 받아가 5월 달에 세금 납부하고 지금 또 감사실 이거 나이 70대 했는데 자금 출처까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기업을 해나갈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깜짝 놀란 것이 이거는 내가 느낀 건데 이 개인 자금 출처 조사하는데 당신이 연봉 얼만데 4년 동안 카드 쓰는 거 1억 1,300만 원 썼고 외국에 5,300만 원 보냈고 뭐 했는 거 얼마였고 뭐 했는 거 얼마였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기계에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이래 생각했어. 회사가 내가 9개 있는데요. 이거 뭐 상장 안 된 회사가 뭐 이기 저기고 저기 이기고 뭐 회사기 내끼고 내끼 회사기 새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이런 사회가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번에 지금 2천만 이상 그 자료로 갑니까? 예. 2천만 이상. 월간 월간 아니고 송금만 한 3만 1회거든요. 근데 이제 찾을 때는 1990만 원 찾으면 관계 없다. 그거는 자료가 일단 현재 안 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보고 되는지. 예. 예. 근데 뭐 그러다 보고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통장으로 공문에 오신 우리 이사님들 올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하지만도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노래 한 곡 가서 차라리 그게 낫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년도에 이제 그 옛날 전문대학 시절에 그때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내년 8월 31일 날 이제 제대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 한 39년 정도 학교에서 모교에서 이제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항상 참 학교가 제가 68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까지 인연을 맺었으니까 제 인생에서 이런 긴 인연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좀 학교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또 동창회도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여튼 뭐 동창회 행사는 언제라도 제가 안 빠지고 또 그 동문들 제일 많이 참석하도록 연락을 했고 골프대회나 등반대회 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의 뭐 39년 정도 지나가 내년 이제 8월달에 정년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목에 계신 그 옛날 의사님들 덕분이고 그 다음에 또 동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저는 앞으로도 경일대학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뭐 학교 이름이 옛날에 저희들이 입학할 때는 영남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여기 이제 진재근 선배님 계실 때는 청구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이래가지고 학교 이름이 약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한 7, 8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그 졸업생들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김용석 상임 부회장님이 그동안 워낙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동창회를 전에 1회부터 해가지고 그냥 체제 관계 없이 그냥 1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50몇 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 총동창회 발전은 예, 상임 부회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제가 옆에서 학교 안에서 잘 압니다. 저런 분이 없으면 총동창회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창회는 경일대학교 동창회는 계속 나옵니다. 강남교 동창회는 못 나오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을 위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동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사업도 발전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국가기관에 참 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장 자리도 도전해봤고 국가기관의 공기관의 임원 자리도 도전을 했는데 제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변명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국가기관의 임용직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인사검증을 몇 차례 받았어요. 국정원과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제 인사검증을 몇 번 받으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내가 느꼈어요. 첫째는 국가기관의 임용직이 되려고 하면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투철한 국가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무들은 사실 또 기회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이 대기업에 있든 공무원이든 또 사업을 하든 앞으로 내가 국가기관에 내가 임용직이 될지 기관장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유념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면은 나중에 되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이걸 알았으면은 정말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을 텐데 관리를 잘했을 텐데 저도 이제 인사 검증을 받으면서 제가 아주 정말 굉장히 뼈저리 느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국가간에 누구 못지않게 투철합니다만 첫째 봉사 같은 거는 상당히 소홀히 했잖아요. 우리가 현직에서 그렇게 또 월급제들이 또 돈 안 들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소홀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동문들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두 가지를 잘 유념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앞으로 이 시에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서장도 다 있고 사무가 됐는데 일찍 나오니까 훨씬 나았습니다. 전부위보다 일반면 훨씬 나았고 외국도 한 60개국 가봤고 남미도 가봤고 유럽, 북유럽, 남미도 다 오히려 전부미하고 일반미 플러스 하는 게 가장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골프보다 또 문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등단도 하고 안 그래도 우리 경일대 신문에 한 번씩 시도 돌짝이지만 시도 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까 여기 진영 고모님이나 이동목 고모님 다 이어서 많은 자담이 왔는데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가는 길 외에는 승부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법인 하시는 분들은 예를 수 있으면 요즘은 경비 뜨는 게 매출액이 옛날에는 세무조사를 나가면
저도 있었지만 매출누락만 조사했습니다. 매출누락 가서 이 집에 뭐 예를 들어 원단이 뭐 한 달에 그 매출이 1억인데 그 비밀장부 보니까 원단이 뭐 3억이 나오더라. 그럼 2억에 대해서 과세하고 경비는 보도 안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전부 다 그 2차 밴드 업체니까 매출은 한 95%가 통장이 나오는데 교동시장에 뭐 낙가만 장사 안 한다면 뭐 이동은 공립이나 이런 다 건설하시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억입니다. 10억. 그 사람 그 아들이 돈 한 2억 주고 차 사는 게 10억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참 그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사실 뭐 아들들 대학 가면 코란도 사주고 코란도는 또 더거 됩니다. 와, 그 차량 유지 화물로 돼가지고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그것도 코란도 있는 건 대부분 대학생이 타거든요. 국세청에서 코란도 다 그 차량 소유 등록 다 띠가 옵니다. 띠가 와가 예? 코란도 밴 나야 그게. 아 코란도는 밴 그 대부분 다 그 저거 됩니다. 그 화물차로 됩니다. 코란도는. 그래서 그거 요즘은 이제 특정 업체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그러면 코란도 밴에 대해서 그 차량 뭐 기록이랑 사용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기획조사해버립니다. 국세 본청에서 그럼 전국 세무서 100몇 개 세무서에 그 다 해버리면 통보해버리면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또 많이 나오면 또 국세청 그 세무서에서는 아 이 업체 조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참 그 아까 우리 컴퓨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의 고민이 아들 장가가고 딸 시집가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 뭐 전세 한 2억이나 전세 4억 얻어주고 집 사주고 안 합니다. 대구 사주면 지금까지는 국세청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그거는 관리잖아요. 내가 결혼식 부주 받아가 뭐 한 1억 받아가 아들 전세금 1억 받는 그거 가지고 정해상속 그 정해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곧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의 그 전세금 그 9억 이상 그 대구는 뭐 두산이부 같은 제가 사는 두산이부 같은 데는 보통 전세가 6, 7억 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 그 의사 사이들 전부 그냥 얻어주거든요. 뭐 장인 쪽에서 그거 작년에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참고하실 점 설매할 때는 서울의 아파트나 대구의 고급 아파트는 그 설령 얻어주더라도 그 아버님이나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아라고 줬으면 실질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전세권 설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뭐 5억, 6억을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해버리고 돈을 아들 명의로 송금해봅니다. 그거는 뭐 6억에 대해서 증여세 2억은 최소한 2억은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은 안 했는데 이제까지 그것까지 해버리면 이 사회 자체가 너무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냉정하고 사회 자체가 좀 안 했는데 그것도 뭐 국세청 후배들 이야기 보면 이제 없으면 그것도 기획해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들 딸도 못 주고 뭐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참 저들도 우리 그 난감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년세는 얼마부터 나갑니까? 정년세는 얼마부터 나갑니까? 배우자가 그러면 배우자가는 6억이고 직계 좀비서가는 5천만 원까지 정년세였거든요.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제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 요새 그 양도소득세가 비사업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최고 세율이 52%, 그 최고 세율이 38%인데 비사업용 플러스 10%가 48%. 거기다가 주민세까지 하면 52.8%가 세금입니다. 그럼 결국은 차익의 52.8%가 국가의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죠? 비사업용은.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짓는다. 5천만 내야 된다고 해요. 예. 차익에. 그리고 또 나대지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경산에 있는 땅이 나대지다. 이게 뭐 시가가 내가 살 때 한 1억 주는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한 6억 되더라. 그럼 5억이 돼서 세금 2억 5천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6억 팔 좀 뭐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부부간에 6억까지 정해니까 배우자간 그거를 경산에 있는 6억 땅을 부인인데 정리합니다. 부인인데 정리하면 감정 받아가지고 6억으로 정리하면 그 부인이 취득가액이 6억 안 됩니까? 그죠? 그럼 내가 다음에 5년 뒤에 6억 팔면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좋은 게 참 좋은 게 6억이라도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 해보니까 2억밖에 안 되더라. 2억에 4% 800만 내고 내 6억을 부인한테 주는 겁니다. 부인이 주고 5년 뒤에 팔아보면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땅은. 그 괜히 뭐 안 물어보고 땅 좀 올랐다고 부동산 팔아라 한다고 팔아보면 전령 세금 뭐
그 6억짜리 땅에 2억 5천 3억 세금 내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또 이래 뭐 주위에 또 세무사도 있고 담당하시는 뭐 세무사 있으니까 물으면 그렇게 하면 절세 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원래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노철균 교수님이 퇴임을 하면서 급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좀 많은 참석을 못하고 오늘 원래 한 2월달에 우리가 창립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2번째 참석하는데 먼저 인사말은 했지만은 동문회장님 이한수 회장님하고 고문님 그리고 또 각 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또 나와서 여러분들인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